축구 열기만큼이나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김포를 방문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공약을 띄우기 위한 행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려주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 김포시를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한 위원장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경기 분도론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경기의 동료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시절 구상했던 메가시티를 그대로 하기보다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과 병행해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며 김포, 구리, 하남뿐 아니라 광명, 고양 주민들도 원한다면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 등 경기도의 서울 편입을 재추진할 특위를 이르면 오는 5일 발족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의 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겁니다. 돌고 돌아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모레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5일 광주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광주에 내려가 비공개 저녁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시간이 임박했다며 이 대표가 오는 5일 확정된 선거제를 발표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5일 선거제를 발표한 뒤 다음 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인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병립형 회기 시 다음 주에 선거제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광주 일정에 전념할 시 오는 7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명백한 역사적 오답입니다. 그 오답을 향해 나아가는 민주당의 퇴행의 움직임을 녹색정의당이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혼란만 가중된다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얼굴이 보이는데 어디에 출마한다는 겁니까? 네, 인천 계양을 출마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죠.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는 게 이상하다면 이재명이 나가는 건 훨씬 더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일종의 자객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 대표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친명 핵심 관계자는 그 출마할 자유가 있으니까 누가 말리겠냐라고 했지만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어떻게
출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아까 유 전 본부장이랑 직접 통화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제3지대 정당과 입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입당 여부 등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늦어도 연휴 직후에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혁신당이나 개혁미래당 입당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에도 모두 한번 물어봤는데 전혀 논의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접촉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빅텐트.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최근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대구를 방문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가까운 인사 중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그다지 통합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왔고 굉장히 윤핵관들이 하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이 대표가 연일 통합 행보에 선을 긋자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렇게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해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돼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네, 보시다시피 양측의 감정이 좀 상당히 상한 듯한 모습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네,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당 가능성이 90%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부인한 겁니다. 허은하 의원님의 생각일 뿐이고 그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허 최고위원은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 자강파와 통합파가 내부 토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혁미래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원칙과 상식 3인방의 미래 대연합의 통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소식이 오늘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원래대로면 내일 오후 국회에서 양측이 모여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새로운 미래 측에 물어봤더니 오후에 회복 노력을 해봤지만 좀 봉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당의 합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네, 이것도 새로운 미래 측에 한번 좀 물어봤더니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세운 새로운 미래는 내일 단독으로라도 중앙당 창당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대연합 측은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세 의원이 조금 전에 긴급 회동을 했는데요. 즉 갈등을 봉합해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창당대회는 진행할 거예요. 실무적인 거는 조금 더 조율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보고. 네, 각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합칠 수도 나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이 각 세력의 정치적 이득보다는 국민을 위한 가치가 우선돼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가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전국 선거구 총 253곳에 830여 명이 몰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22대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신청한 예비 후보는 총 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경쟁률이 3.35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인원은 226개 지역구에서 총 647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86대 1이었습니다. 21대 총선 때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 후보들 중 대통령실 출신들의 출마 지역구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영남 등 양지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관급에선 주진우 전 비서관 해운대 갑, 이원모 전 비서관 강남을, 강명구 허성우 전 비서관 구미을에 나란히 지원했고요. 행정관급에서도 포항 북구와 남구, 구미와 경산 등 영남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몰렸습니다.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 등 일부 참모들은 의정부 갑 험지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지역구 출마 후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면접 심사에 한창입니다. 나흘째인 오늘은 친명계와 비명계에서 그동안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경쟁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격돌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문구가 적힌 점퍼를 입은 이수진 의원. 뒤이어 윤영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서대문 갑 출마를 준비하다 최근 비명 윤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혈혈단신으로 중원에 들어가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중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겨우 16년 만에 저희가 탈환을 한 지역입니다. 탈당을 하겠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경기 광명시 을 현역인 비명 양기대 의원은 친명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맞붙습니다. 공관위원장께서 경선 승복한... 네, 이건 다 똑같이 물어보셨고 다 똑같이 대답했고. 이재명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비명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출마합니다. 비명 지역구 자객 출마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질문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군산은 제 고향입니다. 우리 당의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자격으로 나가셨으면 좋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서울 강북을에서 맞붙는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친명 비명 간 신경전은 면접장 안팎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당 면접은 오는 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비명 전해철 의원과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면접장에서 맞붙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 조금 전에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오후 5시쯤에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847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지난 총선 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디가 가장 치열합니까? 네, 핵심 혈투 지역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용산을 제외하면 여전히 야당 지역구지만 최근에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비 후보자들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중성동을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장관, 정직 의원의 대결인 3파전 구도가 됐고요. 운동권 저격에 나선 윤희숙 전 의원도 경쟁 구도에 들어섰습니다. 마포 갑은 현역인 최승재 의원이 조금 전 경기 광명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하면서 2파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강벨트 외에도 이 강남이나 용산, 그러니까 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구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텃밭이죠. 서울 강남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진 않았지만 찐윤으로 불리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오늘 공천 신청을 마쳤고요. 4선 현역인 박진 의원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전 비서관의 강남을 공천을 두고는 지도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에는 현역 권영세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에는 이용호 의원이 각각 신청했습니다. 서대문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이번에는 신청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인요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면 경기도도 이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역별로 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 경기도였는데요. 대리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남 갑을 보시면요. 윤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분당 을도 대통령실 출신 김은혜 전 수석과 나경원 전 의원 측근인 김민수 대변인의 이자 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홍 기자, 그러면 부산은 어떻습니까? 여기엔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 역시 친윤 대 현역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수영으로 가보면요. 전봉민 의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맞붙고 있고 부산 진갑 역시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과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역인 서병수 의원도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부산 영도를 살펴보면요. 김무성 전 의원의 출사표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부산 해운대 갑은 찐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전략 공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영남권은 이번 공천 신청 때 경쟁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대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구 갑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역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선으로 가는 겁니까? 네, 공관위 측은요.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을 먼저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월등한 경우에는 굳이 경선이 필요 없다는 건데요. 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접전이거나 경쟁자들이 몰려 열기가 뜨거운 지역들은 경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무려 280km를 간 뒤 요금 35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던 남성을 경찰이 추적 끝에 특정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식당에서 속된 말로 먹고 튀려다 걸린 건데 쓰고 있던 모자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 앞에 서 있는 남성,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사장님, 타요. 추니까. 빨리 지불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그래갖고. 나오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 주변을 맴돌다 슬그머니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충남 아산에서 택시를 타고 전남 목포까지 온 뒤 요금을 안 내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거리는 무려 280km. 오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도망갈 거란 생각을 못한 택시기사는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속은 걸 알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홍어 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35만 원에 이렇게 가기로 해갖고 내리면서 여기서 사람 돈을 갖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택시기사 가족이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공분을 샀고 최근 경찰이 이 승객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50대 A씨였습니다. 실마리는 A씨가 쓴 모자였습니다. A씨는 목포에 온 다음 날 새벽에도 무전 취식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를 붙잡았던 경찰관이 온라인에서 먹튀 사연을 읽다 둘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포착한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접하고 112 순찰차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모자 A 마크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어서 A씨는 경기 수원에서도 무전 취식으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떳떳하게 전화라도 하갖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요.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출근길 우회전을 하던 버스에 사람이 치였는데 무려 10분 동안이나 다리가 바퀴에 끼었습니다. 버젓이 보행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사각지대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일 출근 시간에 혼잡한 사거리. 마을버스가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40대 여성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보행자를 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전 9시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에 치인 여성은 이곳에서 약 10분 동안 바퀴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빼지지 않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이 앞에 바퀴를 노란 거 갖다 놓고 저기 일시대 아마 죽는다던데. 사고가 났을 당시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 보행자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경찰에 사각지대라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우회전하기 전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사고 사망자 가운데 36%가 대형 차량 사고로 인해 숨진 만큼 버스나 트럭 운전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마을버스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눈물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두 젊은 영웅의 운구가 도착하자 도열해 있던 소방관들이 거수 경례로 예를 갖춥니다. 침묵 속에 터져나오는 눈물은 차마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끝내 울음이 터집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연결식에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자던 너의 말 오늘 더욱더 기억나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하는구나. 수백 차례 넘게 현장을 누비며 구조에 헌신해온 젊은 영웅들.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인들과 한 팀이었던 소방관은 이들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우리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두 소방관의 친구들도 고인과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시간을 돌아보며 항상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던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바쁜 일상 속에 지나가 세월이 잊혀지겠지만 나는 꼭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옥조 근장 훈장을 추서받은 두 소방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국이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군 3명이 드론 공격을 받고 숨진 지 6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전이냐 아니냐, 중동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그 충격에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복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전략폭격기 B-1B와 정밀 무기를 동원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과 민병대를 공습한 겁니다. 작전지휘 통지시설과 미사일 창고 등 85곳 이상을 30분 동안 타격했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드론 공격해 40명 넘는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지 6일 만입니다. 특히 당시 희생된 미군 시신 3구가 미 본토로 송환된 직후 보복 공격이 단행됐습니다. But we believe that the strikes were successful. These responses began tonight. They're not going to end tonigh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 대응은 이제 시작됐다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는 주권 침해라며 이라크와 중동 지역을 처참한 결과로 끌고 갈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전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확전 우려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운동화 6쪽이 무려 107억 원에 팔렸습니다. 운동화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연도별로 농구화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때도 묻고 주름도 지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발 한 짝씩밖에 없지만 운동화 6개가 소더비 경매에서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7억 원에 팔렸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운동화들로 지난 1990년대 우승했던 6번의 NBA 챔피언 결정전 때 각각 신었던 운동화를 모은 겁니다. Which features one shoe from each of Michael Jordan's championship clinching games throughout his career.
조던이 직접 제작까지 참여해 이름까지 붙인 에어조던 시리즈로 친필 사인까지 했습니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시카고 불스 홍보 담당자가 경기 직후 조던에게 직접 받아 팔아넘겼고 여러 수집가들을 거쳐 다이너스티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경매에 나온 겁니다. It tells the story of Michael Jordan's career really at the peak of his powers as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 of all time. 소더비는 운동화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며 조던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던의 이름을 붙인 운동화들은 팬뿐 아니라 신발 수집가들에게도 여전히 엄청난 인기입니다. His sneakers, his on-court swagger, but off the court what he did as well, really made it so that we all aspired to or to be like Mike. 앞서 조던의 물건 중 경매 최고가는 시카고 불스 소속으로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결승 1차전 유니폼으로 약 146억 원에 팔렸습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도피 중이던 이탈리아 마피아 두목이 검거됐습니다. 영화 같은 수법으로 탈옥한 지 1년 만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흰색 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줄을 타고 내려오더니 풀밭에 뛰어내립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것도 잠시, 황급히 일어나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지난해 2월 교도소에서 탈출한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 마르코 라두아노의 탈옥 모습입니다. 탈옥할 때 사용된 줄은 교도소 침대볼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교대하는 시간 경비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탈옥에 성공한 겁니다. 당시 모범수로 뽑혀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창밖을 내다보며 교도관들의 순찰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옥 1년 만인 현지 시간 1일, 라두아노는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에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등에 따르면 라두아노는 체포 당시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큰 저항 없이 검거에 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라두아노는 지난 2018년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고 사르데냐 섬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마피아 검거에 협조해준 프랑스 당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오늘은 청각장애를 딛고 무대 위에 선 발레리나 고아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고아라 씨 하면은 저도 이 장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무용을 하셨죠. 너무 감사한 무대였죠. 그때 피아니스트가 지금 국회의원이신 김예지 의원인 거죠. 얼마나 그때 연습했습니까? 그 무대를 위해서. 제가 이제 평창의 무대에 섰을 때 내가 오늘을 위해서 발레를 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25년 기다림과 함께 춤을 춰왔던 거죠. 마침내 이제 평창 무대에 아마 준비한 기간이 이제 25년이라고 말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무용단도 창단을 했습니다. 어떤 무용단입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슬로건으로 만들었거든요. 장애든 비장애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예술가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춤을 췄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편집 프로그램? 네네네. 그래서 주파수가 나오는 건데. 주파수? 네네네. 네. 그 주파수가 이제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음악은 이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일 수 있구나. 남들은 뭐 몇 번 틀으면은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저는 100번 틀어야 되나?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계속 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의 입 모양을 보면서 그렇죠. 오른쪽 귀는 아예 안 들려요. 보청기를 껴도 들리지 않고 이제 반대쪽 귀는 기차 소리 정도 겨우 듣는. 그렇다면은 귀가 안 들렸습니다. 말이라는 걸 어떻게 배우게 된 겁니까? 그냥 엄마가 젓가락을 가지고 저의 입 뒤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찌르면 킥킥거리잖아요.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는 킥킥거리면서 거기서 키읔이 나오잖아요. 근데 키읔이 나오면 또 거기에서 약하게 그러면은 기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엄마가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픈데 엄마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걸까? 라는 그 어린 마음에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제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필요의 악이었던 거죠. 7살에 발레 시작했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안 들린다는 이유로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딱 7살이었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장애가 있구나 라는 거를 7살에 알았어요. 하루 중에 가장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 그 미용학원에서 춤추는 시간이었고 미용학원에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고아라에게 춤은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춤은 모국어. 어쩌면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음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그냥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제가 딱 뒤돌아보면은 모르는 척하고 안 보는 척. 네, 그랬던 그날 엄마한테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래서 엄마 왜 나를 낳았죠? 네, 그래서 엄마 가슴에 대물림을 박아둔 때였던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대학생 때 미스 월드 유니버시티 네. 여기 한국 대회 출전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성실상이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미스 데프 코리아에 출전해서 여기서는 1등. 네. 1등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또 한국을 알리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 하고 싶었죠. 제 자신을 찾고 싶었죠. 한 번의 용기가 그 다음 용기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낯선 환경에서 지내기에는 좀 힘들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게 맞는 거지. 인정을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아라 씨에게 장애란 뭡니까? 장애는요? 네,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도 있었죠. 뭐 너는 어떤 감각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냐?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고받는 대화적이 그 모든 게 정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보들을 수업시켜서 농친 적이 많고 그래서 저는 농친 정보를 그 빈칸을 제가 채우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네. 맞추는 거군요. 자신의 한계를 딱 지어놓고 네. 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딱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다. 저도 어렸을 때 겪은 상처가 있지만 용기를 내면 그 다음에 용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멋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결답지 않게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서울 기준 10도까지 오르며 51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춘이 되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한 사이 기승을 부렸던 초미세먼지도 내일 대부분 해소되겠고요. 충남과 전북에서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 흐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시작돼서 내륙에 많게는 10mm, 제주에는 20mm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부산 6도 등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에 대체로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다음 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이 되겠고요. 모레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이 반전은 땀과 열정의 결과물이어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친 뒤 덧붙인 손흥민 선수의 이 한마디. 뛰지 못하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오늘 벤치에 있던 누군가는 분명 다음 대회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모두 함께 만든 반전. 뉴스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